자, 우리 사과에서 오늘은 이제 The Metamorphosis of the City 하는데 얘부터 먼저 분석해보고 가자. 자, 이 메타는 우리가 메타인지 할 때 메타 쓰잖아. 야, 메타인지라는 것도 우리가 또 오늘 상식으로 하나 챙겨볼까요? 메타인지는요, 정말 책에도 많이 등장하는 용어고요. 네,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아니면 또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성인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것.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나의 지식의 정도에 대해서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정말 많이 보지. 책 제목에서 아니면 책에서. 메타 인지. 자, 이거 그래도 한번 써보자. 굉장히 똑똑한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 메타 인지에서도 이 메타와 근데 여기 메타몰포시스에서의 메타와 메타인지에서 메타는 다른 뜻으로 쓰여서, 그럼 이제 메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자, 비욘드, 넘어서서.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1번의 뜻으로 쓰인 거야, 메타인지에서는. 자, 두 번째 메타는요, 변화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일단 메타몰포시스는, 영어는 대부분은 그리스어랑 라틴어에서 온 거야. 90%가 그래, 얘들아, 영어는. 근데 얘도 메타몰포시스, 얘는 메타도, 그 다음에 몰프도, 오시스도 전부 다 그리스어에서 온 거고, 메타는 메타인지에서는 비욘드의 뜻으로 쓰인 거고, 넘어서서 초월해서, 메타몰포시스에서는 변화의 뜻으로 쓰인 거고. 자, 몰프라는 것은, 몰프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그거야. 형태나 모습이야. 자, 몰프는 핑크색으로 가야지 형태나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전미어는 한번 그냥 쑥 뭐 한 20-30분 잡고 할 건데, 이 전미어 OSIS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되어가는 과정이나 상태를 말해. 그래서 메타몰포시스는 우리말로 뭐 탈바꿈이야. 탈바꿈. 완전히 바꾼다고. 시티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과거의 그 시티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타임 피리어드별로 말할 거거든. 200년 전의 시티를 얘기를 할 거고, 중간에 뭐 18세기 넘어와서 시티를 얘기할 거고, 18세기면 1700년도지.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의 시티를 얘기를 할 거고, 미래의 시티는 우리가 또 지금 가는 현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거다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중간에 당연히 시티라는 게 생기게 된 과정과 그 다음에 시티라는 게 막 확장하던 시기가 나올 거야. 미래의 도시. 영화에서나 생각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가지고는 영화도 많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책에서도 많이 다루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필요가 왜 있을까? 너무 빨리 바뀌는데. 얘들아, 분명한 건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수업할 때 얘기했어. 미래를 예측하려면 정확히 과거를 잘 알아야 돼. 선생님 지난주에 책 한 권 얘기했잖아. 나 이제 추석 때 그걸 봤는데, 빌 게이츠가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책을 소개를 했어. 그래서 빌 게이츠 뭐 인생 책 해가지고 몇 권 추천한 거 있는데, 사놓기만 하고 나도 그거를 처음 스타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책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 봤는데 패스트부터 나와. 과거 나와. 지금 나와. 그리고 미래는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 책에서 저술한 것처럼 그대로 흐름으로 가. 분명한 거는 과거를 모르면 미래는 예측 못해. 그러면 뭐하러 예측을 하니? 아니, 분명히 다시 가. 과거에서, 여기서도 그래. 과거에서 현재 하고요.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 미래가 과거로 다시 팩해서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모습은요, 사실은 많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왜? 기본인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기본은 지켜나가야 분명히 거기서 디벨롭을 하는 거죠. 완전 기존에 거 버리고 새 거로 가고, 기존에 거 버리고 새 거로 가고 이러면요,
그냥 순간순간에 디벨롭은 안 되고 순간순간에 어떤 최상의 어떤 만족만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분명히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전부 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와 미래가 가능하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CT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할 거야. 자, 그러면 탈바꿈이야. 형태가 변화가 되는 과정이야. 바로 뭐가? 오늘은 CT가. 그래서 여기 빨간색 글자 보면 얼번 플래닝이라고 나왔잖아. 도시 계획이라고 말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인트로 단락을 봤을 때 우리가 서론 인트로덕션, 그래서 보통 이제 인트로라고 하잖아. 자, 인트로덕션 단락 체크해놓고, 그리고 바디 패러그래프는 2단락부터 들어가고, 2단락부터 많이 짧아. 5단락까지만 가. 아니구나. 7단락까지 가. 그리고 컨클루전 단락은 8단락으로 더 짧네. 그쵸?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도시라는 게 갖추고 있어야 될 거는 나는 딱 이래. 도시는 딱 기본적으로 갖추고 해야 될 때 두 가지는 people하고 인프라야. 그럼 왜? 뭐가 먼저 생겼냐? 많이 말해. people, 인프라, 뭐겠어? 당연히 people이야, 얘들아. 모든 책에서 당연한 거야. 야, people이 있어야 인프라가 뭐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거야. 여기 한번 써볼까? 인프라 많이 하는데 이거 요즘 우리가 누가 이거를 풀어서 얘기해. 왜냐면 풀어서 얘기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오히려 산으로 돌아가는 게 많아. 영어에서 한글로 갈 때. 그치? 그래서 자,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있다면 그냥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인프라는요. 한 나라에 그래도요, 오늘 코리안 데피니션을 한번 적어볼까요? 기본적으로 한 나라에, 아니면 한 국가에, 한 나라, 한 국가는 같은 말이었고, 자, 동네일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인더스트리나 이코노미가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인프라야. 자, 그렇다면 뭐가 있냐? 뭐가 있겠어요? 도로가 있을 거고요. 항구가 있을 거고요. 철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도가 있을 거고요. 전기가 있을 거고요. 인터넷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인프라예요. 자,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은 당연히 시티도 탄생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시티가 탄생하고요. 자, 그런 people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맞춰서 인프라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타운이라는 거의 동의어는요. 시티라는 것의 동의어는요. 네, 타운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다만 이 시티와 타운 같은 경우는요. 반이어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요. 아니면 반이어일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타운은요, 소도시일 경우에. 그래서 타운은 시티와 동의어 개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반의어 개념이기라도 하는 거. 컨텍스트에서 주의해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시티의 가장 좋은 동의어는 얼번이에요. 자, 또 좋은 동의어는요, 바로 메트로폴리스죠. 타임즈 기사 읽으면 거의 대도시는 메트로폴리스라고 많이 씁니다. 또요, 이 글에서도 나오는 캐피털이 근데 여기서 나오거든. 근데 자본으로 나와. 대도시로 안 나오고. 자, 때로는 추가로 이것도 알아도 얘들아, municipality 해서 어떤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도 municipality라고 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곽지역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도시와 대조가 되는 외곽지역은요. 대표적으로는 가장 쉬운 거 컨트리사이드 쓰죠. 루럴 에어리아 쓰죠. 그리고 서버브 쓰죠. 인트로 단락에서는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수행평가를 쓰는데 라이팅을 쓰는데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게 가장 감점이 돼요. 기본적으로는요. 패러프레이징 할 때 가장 기본인 거는 대명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동의어 써주고 그런데 어휘 자체가 이제 많이 알고 있으면 풍부하면요. 패러프레이징은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 친구가 아는 어휘가 되게 많구나 라고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게 되는 거야. 도시를 갖다가 시티 얼마나 지루한 거야. 선생님 분명히 한 지문에서 하나의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거의 의도는 뭔 줄 알아? 그거의 의도는 내가 이걸 강조할 테니까 잘 보라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키워드라는 거고 대신 계속 시티를 쓰지만 시티에 다른 수식어구를 붙잖아. 자, 인트로 단락 가서 200년 전의 도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하루 종일 몇 번이 떨어질 거야. 자, 200년 전의 도시는 진짜 동네였어. 타운으로 시작을 해. 그래 선생님이 타임 피리드로 해서 얘를요 1번으로 갈 거야. 지금부터는 이제 시기별로 자를 거예요. 왜?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스타트가 돼서 바뀌었는지. 타임 피리어드. 그래서 1번은 바로 200년 전이에요. 자, 이 옆에 간단하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표현 한번 써보자. go back to, date back to, trace back to. 이 문화는 이것은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럼 this goes, dates, trace back to 기원전 몇 세기 이렇게 해서 자 200년 전에 스타트한다. 자 200년 전에는 진짜 되게 그냥 동네야. 타운에서 스타트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 The term city. 자 인용보를 쓴다라는 건 emphasis 한다고 했어. 인용보를 쓴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조를 하는 거야. emphasis. 인용보 조만간 정리해 줄 거야. 알았죠? 라이팅 할 때 써줘야 돼. 잘 써줘야 돼. 그러면 잘 써줬을 때 굉장히 많이 베네핏을 얻게 돼. 이득을 얻게 돼. 자, city 개념 들어갑니다. 처음에 스타트를 하면 이 city라는 개념은 그래서 city라는 용어는 자, denote 동사 썼고 a completely different concept to what we understand by city today. 자, 지금 문장은 얘들아 딱 그거야. 과거의 도시랑 지금의 도시랑 완전 다르다야. 자, 그런데 나머지 건 갖다 붙인 거야. denote 같은 거? 맨날 묻히는 단어가 denote야. 키워드인 적이 없어. denote는 옆에 동의어 쓰자. 얘랑 동의어 얘들아 signify랑 indicate. 뭐야? 생긴 건 어렵게 생겼지.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이 signify, indicate, denote는요. 완전 기본 동사로서 가리키고 나타내고 의미하는 게 denote, signify, indicate잖아. 가리키고 나타내고 의미하는 게 200년 전의 도시라는 용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다. 간데 왔어가지고 자, 우리가 오늘날의 도시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과거의 도시는 좀 달랐습니다. 과거의 도시는 달랐어요. 자, 전형적으로는 어땠냐? traditionally. 전형적으로는요, 시티는요, 이거 메인 센텐스 아니야. 시티는 보통 이제 너비가 1마일이고
얘들아, across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쓸 땐 전치사잖아. 근데 어와 함께 쓰고 그게 이제 수치와 함께 쓰면 너비예요. 1마일 너비고요. a mile across. 1마일 너비에 you could traverse. 자, 가로지르다. 자, 가로지르다 횡단하다에 traverse를 썼는데 자, 전체. 얘들아, 브리스의 동의어가 with예요. 자, 둘 다 명사형이 특이하게 th가 붙었죠. th가 붙었고 th가 붙었습니다. 얘는 폭이죠. 폭. 자, 도보로 온 풋. 도보로요. 하루에 몇 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스케일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강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왜? 뭐에서? 도보로 그냥 하루에 몇 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과거의 past의 city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메트로폴리스는 말이 안 돼. 선생님이 어제 그러니까 추석 때 오랜만에 저 이태원 가고 뭐 중국 가고 그랬어.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갔을 때의 느낌은 정말 메트로폴리스다. 거길 가면 정말 이제 도쿄 같고 정말 뉴욕 같고 해. 근데 사뭇 또 여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도 도시지. 근데 이제 조금 또 여기는 말하자면 약간 뮤니시펄리티나 메트로폴리스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거지. 이제 뭐 어떤 규모에 대해서. 자, 그만큼 스케일이 작았잖아. 자, 스케일이 작다라는 걸 굳이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쭉 가서 우리 분사 구문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끊어주자. 현재 분사 나왔고 워킹 through 간 다음에 free of 나왔고 you'd see. 자, 지각동사 나왔고 자, 목적보의 병렬 구조 간다. 목적보의 gathering 나왔자. 병렬 1번. 자, gathering water from where. 자, where는 여기서 명사로 쓰였으니까 일단 체크해놔. 자, which there is 생략이 돼서 close to their homes. 자, 등위 접속사 or 나왔습니다. See people gathering or. 자, 그럼 병렬 1번 아까 gathering이었고요. 2번은 flying이에요. 병렬 2번. 자, they'll trace from the bottom streets of their houses. 자, 일단은 차가 없는 free of cars. 차가 없는 narrow streets. 자,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얘들아 여기 골목길 하나 적어볼래? 골목길은 우리가 alley죠. A-L-L-E-Y. 자, 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막 그 언더디벨롭트 된 그 동네가 있잖아. 커뮤니티가. 뭐 서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짜 서울도 상반돼. 보니까 언더디벨롭트 저개발된 막 진짜 그 주거지 있는데 철거 지역 일보 직전 있잖아. 근데 뭔데 와, 어떻게 저 빌딩 바로 옆에 저런 집이 있을까? 물론 땅값은 비싸겠지, 얘들아. 그쵸? 이따 땅값 얘기도 나와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gather 하는데 모으는데 뭘 모으냐? 그럼 상상해봐. 시골 동네에서 정말 물 모으는 거야. 어디에서? 얘들아, where에 붙었어. 명사야. 뭐야? 부사 아니야. 잘 아니야. where 명사 뜻 뭐 있어? where의 명사 뜻 뭐더라? 그렇지. 자, 우물이잖아, 우물. 자,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집에 가까운 뭐 그쵸? 홈에 가까운. 자, 두 번째는요. 플라잉 델 트레이드. 자, 트레이드는 반드시 무역만 트레이드로 안 하고요. 일반 일이나 직종을 트레이드라고 해요. 자, 그들의 집에 가장 아래층에서, 여기서 스토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집에 가장 아래층에서요. 자, 일을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플라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생소하잖아. 플라이는요. 사실은 뭐냐면 얘들아 두예요. 그런데 뭐냐면 플라이는요. 영영풀이에 보면 보통 뭐가 들어가 있냐면 컨티뉴가 들어가 있어. 컨티뉴가 들어가 있고 캐리 온이 들어가 있어. 얘는 뭐냐면 플라이는 그냥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냥 하다가 플라이야. 이건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다. 야, 그냥 딱 시골 동네야. 아직까지는 시티가 전혀 시티라고는 예상할 수가 없어. 지금 상상하는 이거 그냥 완전 시골 동네자. 자, 그러면서 자, 빨간 편문장 나오고요. 당연히 유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핵심 문장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에 라이프는요, 뭘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어디야? 시티가 아니라 얘들아 홈의 중심으로 돌아갔다고요. 자, 우리 리발브는요, 얘들아, 우리 리발브 어라운드를 세트로 알아두세요. 자,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리발브예요? 물론 우리가 리발브 자체가 맨날 뭐는 자전 나오면 공전 나오면 자 지구가 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할 때 맨날 리발브 쓴단 말이야. 회전하다가 있고 그러면 정말 어떤 물체가 회전하는 것만 리발브를 쓰는 게 아니라 뭐든 있잖아. 계속 반복이 되고 순환하는 것도 리발브를 쓴단 말이야. 리발브 어라운드는요. 자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다요. 바로요. 그 과거의 라이프는요. 시티 아니라요. 홈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당연히 홈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 이때까지는 시티가 갖춰지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홈은요. 바로 어느 곳이었냐? 바로 자 모든 것의 중심지의 센터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월크, 에듀케이션, 프로덕션 앤 헬스케어. 집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요. 도시에 인프라가 있을 필요가 없었죠. 왜? 모든 인프라는 그냥 집에서 다 집 자체가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갖추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달라지죠. 자, 두 번째 타임 피리어드는 however이에요. 18세기 나옵니다. 자, 18세기에 이제 주역은요. 바로요. 시티라는 것의 탄생에 주된 역할을 한 주역은요. 바로 산업혁명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산업혁명.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들이에요. 시티가 탄생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홈에서 스타트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홈 밖으로 나옵니다. 홈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바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이에요. 자, 그 산업혁명은요. Move the world key. Out of the home. 자, work를 바로 out of home. 집 밖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옮겨갑니까? 바로 팩토리로 옮겨나게 돼요. 자, 팩토리라는 곳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스퓨를 뿜어내다, 우리가 뿜어내다 내뿜다 하면 emit이라는 동의어 있죠? 또 뭐 있어요? 릴리즈 있죠? 자, 스모크 연기,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뭔가 종류의 유독가스를 생각을 해봐. 모든 이제 독한 가스들을 다 뿜어냅니다. 자, 스모크 연기를요. 그리고요, 슬러지는 얘들아 오수야. 막 하수, 막 이런 거. 오수하수를 우리가 살고 있는 environment에 뿜어내고요. 자, 이 공장을 어떻게 잡냐면 this monstrous facility에서 공장을 바로 자, 무시무시한 시설이라고 패러프레이징을 해요. facility 나왔잖아, facility. 자, 공장이라는 곳은 자, 얘들아 이건 필수 어휘는 어휘야. 턱이 단독으로 나오면 끌어당기다. 어휘는 당연히 멀리잖아. 자, 어디 쪽으로 이제 공장은 어디로 끌어당겨졌냐면 프린지로. 프린지 동의어가 엣지야, 코너야. 모서리, 가장자리, 변두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잘 트랜슬레이션을 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한국어도 잘해야 돼. 그래야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한 거야. 변두리야. 자, 공장은 그 당시에는 얘들아 변두리에 다 위치에 있었어. 그걸 끌어당겼다라는 표현을 했고 only people who lived nearby.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자, 그 근처는 다 어떤 근처야? 당연히 공장 근처를 말하죠. 그래서 nearby 다음에 생략이 돼 있는 건 당연히 공장이에요. 공장 근처에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요. 네. 이사갈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이 upbuild라는 것은 항상 can과 cannot과 수반을 해서 쓰죠. cannot upbuild to, can upbuild to. 얘는요 경제적으로 어떤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can을 써요. 나는 집을
깔끔하게 나는 차를 10대 살 여유가 있다. I can afford to buy 10 cars. 예요. 그래서 항상 afford를 쓸 때는 can과 can not과 수반에서 한 덩어리로 쓰라는 거. 그 다음에 afford는 하나 더. 형용사형으로 쓰면 affordable.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맨날 돈이 있는 리치만 쓰면 안 되는 거 너무 유치하잖아. I'm rich. 그치? 자, 이제 가서 이제 뭐냐? 자, 그럼 18세기의 두 번째 타임 피리어드가 18세기인데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제 200년 전에는 일을 어디서 했다? 홈에서 했다. 18세기에는 일이 out of home, 집 밖이다. 자, 뭐가? 주역은 Industrial Revolution. 그럼 그 일을 어디서 한다? 팩토리를 한다. 키워드만 가지고 기억을 하면 돼. 자, 그렇다면 그 일은 이제 집을 떠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모든 것들이 같이 이제 집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은 러닝이고, 러닝은 이제 스쿨에서 하고, 헬스케어는 하스피탈하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해. 네트워크가 디벨롭 됐다. 그 인프라는 전부 다, 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water, sewage, electricity, transportation. 그런 네트워크가 전부 다 디벨롭이 되면서, 자, 문제는 이제 뭐냐? causing unchecked expansion of the city. 시티의 탄생과 더불어 시티라는 곳은 확장을 했는데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확장했다. 바로 무분별하게 한 unchecked라는 과거 분사를 썼어. 얘들아, 체크 같은 경우에는요, 체크하다 알면 우리가 수능 독해에서는 뭐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체크 동사 또 뭐 있게? 체크하다 말고. 뭐야? 꼭 기억해야 된다. 제지하다, 억제하다다. 그래서 체크드 쓰면 과거분사로 제지된, 억제된, 언체크면 제지되지 않은, 억제되지 않으냐. 자, 무분별하게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시티는 익스펜션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the able bodies were become amassed to the city, hitting the siren song of a large-scale production and employment. 자, able body는요, 사실 장애인과 조금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써서 신체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을 able body라고 씁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로 모여들게 되냐? 어디로 모여들게 되다를 비콘이라고 썼어. 비콘이라는 동사이자 명사면 손짓하다, 신호를 보내다야. 자,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손짓을 당했어. 즉 몰려들었다라는 거야. 어디로 몰려들었다? MS는 대량이나 다수를 말하죠. 맨날 많이 붙어있잖아. 인마스. 도시로야. 자, 히드는 주의하다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large scale, 대규모의 생산이라든지 임플리먼트,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사이렌송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18세기 기억해.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 일어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제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집이 아닌 공장이 돼요. 자, 근데 공장이 먼저 생겨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은 이제 집 밖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프라가 갖춰지고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이 되고 이제는 뭐까지? 교통수단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교통수단인 자, 우리가 차량 탈 것을 vehicle 하잖아. vehicle 오토모바일이. 그 다음에 트랜지시. 이제는 long distance travel. 자, 장거리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서 city라는 것은 이제 촉수를 여기저기 뻗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자, 우리가 이 단락에서는 도시의 탄생과 확장에 대해서 말해요. 도시의 탄생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뭐가?
산업혁명. 네, 일은 더 이상 집이 아닌 집 밖에서 하게 되고요. 그럼 모든 것들도 이제 집 밖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확장이 되는데, 얘들아, 텐타클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더듬이나 촉수를 텐타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축적 의미로 잘 쓰이게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로요. 자, 뻗쳐나가다, 무시무시하게 스프레드예요. 얘들아, 이것도 쓸래? 자, 스프라울 같은 경우에는요, 뻗쳐나가긴 한데 스프레드 하긴 하는데 막 특히나 뭔가 형태를 갖추지 않고 막 뻗쳐나가는 게 스프라울이에요. 자, 드디어 3단락에서는 세 번째 타임 피리어드인 today가 나옵니다. 자, today 문장.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urban area. 당연하죠. 자, 이제는요, 도시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게 됩니다. 자, 이거 동의어 잡아볼까? 자, live는 꼭 in과 함께 써야 살다, 거주하다, reside의 뜻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한 번 inhabit. 자, 엔드 문장 형광펜하고요. Still the bustling, overcrowded, traffic-clogged city keeps sprawling. 여전히 도시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썼죠? sprawl 썼죠? keep은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니까. 자, bustling 동의어 옆에 쓸게. 비지고요, 헥틱이고요, hurried입니다. 전부 다 당연히 어형 변화 맞춰서 형용사 형태예요. 버슬링, 현분, 비지, 헥틱, hurried 전부 다 형용사죠. 주의를 해야 되는 건 hurry는 얘들아 동사예요. 서두르다, 서두르다. 그럼 얘들아, 인어 허리 서둘러서잖아. 그러니까 맨날 비지만 쓰면 너무 기초 단어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 버슬링, 헥틱, 허리드를 써줘. 버슬링이나 헥틱을 써줬을 때 더 좋은 거고. 자,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오버크라우디드, 붐비고, 트래픽 클로그드 시티, 클로그가 막단데 여기서 이제 과거분사 처리해서 막힌. 자, 교통 체중으로 꽉 막힌 도시들은 이제는 자, 마구 뻗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고. 삶의 퀄리티가 바로 자, 대도시,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 자, 디미니시 동의어 바로 가서 shrink 있고, 줄어들다, 감소하다, reduce 있고, decrease 있고, dwindle 있죠? 줄어들다, 감소하다, 축소하다. 하나 더 써야죠. downsize 있죠? 자, 뉴욕이라는 곳은 where steep living cost. 자, 스티브는 우리가 경사에도 스티브를 쓰지, 가파른이지, 물가에도 스티브 많이 써, 급격한이지. 자, 급격하게 생활비가 증가되고 있고, 자, 주택 부족난 역시 이것과 함께 자, 이 야심찬
우리가 aspire이 동사잖아. 열망, 뭐 야심을 품다잖아. 여기 현재 분사 써서 야심찬 20, 30대는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좁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타이니얼이 바로 이거 타이니를 말하는 거잖아. 자, 3단락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건 today의 도시입니다. today의 도시는요. 별로입니다. 자, 퀄리티가 바로요. 다운사이징 되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요. 이런 자, 살기 조금 이제 많이 안 좋은 상태인 도시의 모습을요. 현대의 인프라가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로 들었습니다. 자, 다행히도요. 모던 커뮤니케이션. 자, 이번에 주역은 바로 누구냐? 모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모던 커뮤니케이션이 주역입니다. 리버스 나왔잖아. 리버스가 나왔습니다. 리버스 동의어 적을게. 리버스 뭐하다? 그렇지. 좋아요. 리버스 뒤집다예요. 자, 플립 있죠? 플립 더 코인. 동전 뒤집어봐. 또 뭐 있죠? 인버트 있죠? 거꾸로 뒤집다. 리버스 플립 인버트 있죠? 자, 그리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두다. 두의 반이요. 언두 있죠? 또요. 있는 그대로 뒤집다의 오버턴 있죠? 계획이라든지 이런 작전 같은 걸 철회하다의 리보크가 있죠? 전부 다 바꿔 쓸 수 있는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일단 메일을 썼어요. 조동사라는 건 우리가 감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동사의 뜻을 놓쳐버리면 TF를 틀려버립니다. 바꾼다가 아니에요. may예요. 바꿀 수 있다예요. 알았죠? 바꿀 수 있다예요. 조동사는 분명하게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게 팩트냐 팩트일 수 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TF 할 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현대의 소통 자체는요. 자, 이제 이 트렌드를 바꿀 수 있어요. 이 트렌드는요. 당연히 도시의 퀄리티가 굉장히 최악인 이 트렌드를 말합니다. 투데이의 도시에서 자, 퀄리티가 라이프 퀄리티가 최악이 된다라는 이 트렌드를요. 바꿔놓을 수 있고요. 이 흐름을요. 얘들아, 트렌드라는 거의 동의어는요. 트렌드는 경향이고 추세고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런트 있죠. 커런트는 이제 흐름이란 뜻이 있죠. 흐름.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는요. 다시 어디로 오냐면 얘들아. 다시 이제 집에서 일을 하게 돼요. 왜? 인터넷이 가능하잖아. 너희 여기서 줌으로 수업 듣고 있잖아. 코로나 때 뭘로? 줌으로 수업 했잖아. 최선은 전부 다 대부분 많은 학원들은 얘들아 많이 접었어. 파산했었어. 줌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엄청나게 확장을 하면서 뭐 그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그 정말 중요한 회사가 줌이잖아. 자, most work is series. 자, 도시의 대부분의 일은요. 이제는요. 자, 어떠냐? 투데이의 시티의 모습. 이제부터는 네. 자, 인포메이션 베이스드입니다. 정보 기반을 두고요. 주역은 바로 뭐다?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인터넷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제는요. 서울과 뉴욕에 있는 사람은요. 서로 만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일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단어만 어떻게 쓰냐? For example 썼고 For people to work with counterparts. counterpart는 우리가 꼭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사람이나 뭐 물건이나 그런 것들 counterparts 쓰는데 자,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people과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people은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모던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으로 인해요. 그런데 그거는 뒤에 그냥 덧붙여서 버려서 트러치가 나왔지. 트러치 여기 나왔죠. 트러치는 동의어가 뭐 있냐면 트램프가 있어. 트램프.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 단어가 선생님 키워드가 아니었으면 사실 수업을 다 안 하거든. 근데 이거는 당장 일반고를 가더라도 고1 때부터 당장 중간고사 시험지에 나오는 필수 어휘들이 얘들아. 이거 어떻게 걷는 거냐면 너
너무 안 지쳐 보이지? 내가 너무 쉬고 와가지고 지금 쌩쌩해서 그래. 자, 되게 지치게 힘들게 무겁게 걷는 게 트램프야. 트럼프 말고 트램프야. 플라드야. 트러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핀치인이라는 건 하나의 이디엄이야. 핀치인, 그 필수로 알아야 되는 그 이디엄. 핀치인은요, 출퇴근 도장 찍고 출퇴근 카드 찍는 걸 핀치인이라고 하거든. 아, 미안, 펀치인이라고 해. 야, 출퇴근하려면 힘들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인해서 뉴욕의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편견이잖아.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뭘로 인해 가능해? 테크놀로지컬 프로세스로 가능하잖아. 자, 테크놀로지컬 프로그레스의 베네핏을 이용해서 우리는 모두 이제 기술 진보가 가져다주는 모든 어떤 이득으로 이런 도시들은 이제는 재탄생시키고 있죠. 과거 도시의 모습을. 과거 도시의 모습이란 어떤 거? 집에서 일하는 과거의 도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야. Some of the features that characterized the town of the past.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은, 자, 대신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바로 the feature that characterized the towns of the past에 해당하는 것을 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써라. 뭐 영어로 10단어로 써라. 주어진 조건은 뭐 예를 들어서 가목적어 이수 쓰고 아니면 뭐 분사를 이용할 거 뭐 이거란 말이야. 그게 뭐야? 바로요, 집에서 일하는 거죠. 홈에서. 자, 4단락 내용은 이제 모던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리크레이트 한다. 200년 전의 도시, 일을 집에서 합니다. 그쵸? 작았습니다. 자,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은 이제 집이 아닌 곳에서 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합니다. 팩토리에서 하게 되고요. 그 팩토리에서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everything else도 전부 다 밖에서, 집 밖을 떠나는 집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갖춰지고요. 도시는 탄생과 함께 무분별한 unchecked expansion을 해요. 자, 그런데 3단락에서는 quality of life in city is diminishing, 감소돼요. 자,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4단락에서는 fortunately 바로 현대 모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 과거처럼 집에서 일을 하게 돼요. 아직은 이제 미래의 도시가 나오게 되지 않았고요. 5단락에서는 삽입 문장이 있어요. 자, 뒤에 문제를 먼저 보고 삽입 문장의 위치 찾아보도록 할게. 자, 여기 9번 봐주세요. 자, 9번 필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언급할게. 너희도 같이 필기하면서 들어와. 얘들아, 로직 딕테이츠 대신요, 너희가 한 덩어리로 가지고 있다가 라이팅 할 때 써주시면 좋은 거예요. 로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고요. 딕테이트는 말하다잖아. 논리가 이렇게 말한다. 로직 딕테이트 대신요, 대절은 논리에 맞다라는 거. 대절은 이치에 맞다. 대절은 타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로직 딕테이트 대. 자, 끊을 때 로직은 논리고 딕테이트는 말하다야. 말하다 명령하다잖아.
자, 로직 딕테이트들. 자, 대절의 내용은 타당하다. 그 대절의 내용, 타당한 내용은 뭐냐? 홈이 would need to expand. 자, 집이란 곳은 이제 뭐 해야 된다? expand. 확장해야 된다. 뭐를? 사이즈를. 자, 뭐 하기 위해서? So accommodate work as well as domestic life. 자, domestic life는 여기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국내 말고 가정생활 뿐 아니라 work, 일을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집이라는 곳은 사이즈가 커져야 마땅하다. 자, not only 보르소피 동의 표현 적어놨다. 다시 한번 쓰면서 상기해보자. Not only, not just, not merely, not simply A 보르소피. 자, 얘 어디 들어가냐면요. 1분만 줄게. A, B, C 중에 있으니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A, B, C 중에 있어요. 5달러 오셔서. A, B, C 중에 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 지금부터 딱 1분만 A, P, C죠. 어디에 들어가요? B에 들어가죠. 자,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였던 신호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신호들은요. 자, 다시 홈이 바로 다시 홈이라는 곳이 우리 뭘로서 삶의 센터로서 중심지로서 재등장하게 될 수 있다라는 신호들이 존재해요. 자, 이전에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했던 활동들이 퍼블릭 액티비티들이 쇼핑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에듀케이션도 있고 월크도 있는데 이제는 다시 어느 곳에서 바로 집이라는 곳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 B번 하고 나서 왜 B번에 들어가는지 하면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잡힐까요? 그러나 어떠냐? 현대는요. 얼반랜드가요. 프리미엄이 붙어요. It looks like downsizing is more likely than upsizing. 자, 여기 봐봐. 얘들아, 그 배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냥 가지고 오다라는 뜻으로 가장 빈번하게 쓰여요. 1차 뜻이. 그런데 어떤 돈에 얼마에 팔리다도 배치를 쓰거든. 여기선 그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는 어법 뭐가 들어가냐? with 부대상한 구문이 들어가서 with, 얼반랜드, 배칭. with 분사구문, with 부대상한 구문인 with 목적어 목적보가 나왔는데 얘들아 프리미엄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나 어렸을 때 프리미엄이라고 말했을 때 저게 뭘까? 나는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들었어. 프리미엄은 원래 줘야 될 돈에 덧붙이게 된 웃돈을 갖다가 프리미엄이라고 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봐. 분양가가 10억이었어. 근데 분양가가 10억이었어. 예를 들어 30평이. 그런데 그게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1억이 붙어서 31억에 팔리고 입주하기도 전에 또 2억이 붙어서 32억에 팔리고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얼반랜드가 어때?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도시 땅에 프리미엄이 붙잖아. 그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자, 업사이징과 다운사이징이라는 반대가 되는 두 개의 이제 용어가 들었어. 업사이징은 사이즈를 늘리는 거야, 얘들아. 다운사이징은 사이즈를 줄이는 거야. 아까 전에 내가 reduce, decrease, shrink, dwindle, diminish의 동의어로 잡았었죠? 다운사이즈죠. 자, 봐. A번의 내용은 뭐였냐면 집이라는 곳이 다시 생활의 중심지로 등장할 수 있는 신호들이 보인다. 예전에는 공공장소에서 했던 활동들은 전부 다 이제 집에서 하고 있다. 자, 이제는 집에서도 영화도 보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학습기로 공부도 하고 춤으로도 듣고 일도 이제 재택근무하고 그다음에 쇼핑도 집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모든 앱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B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도시의 땅에 프리미엄비부터 너무 붙으니까 업사이징이 아니라 사이즈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줄이는 게 더 있음직하다고 표현을 했어. 왜 B번에 들어가? B번은 그랬잖아. 앞에서 A번 문장에서 이제 모든 예전의 퍼블릭 액티비티들이 이제는 뭐냐면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해?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 해? 홈에서 하지. 그러면 당연히 홈에서는 뭐야? 홈은 사이즈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B에 들어가는 거야. 많이 힘든가 봐. 그럴 수 있어. 그쵸? 자, 홈에서 해야 돼. 이제 홈에서 하기 때문에 월크뿐만 아니라 뭐도 그치? 당연히 모든 어떤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선 집을 사이즈를 늘려야 되나? 그러나 뭐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업사이징은커녕 다운사이징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어. 자, 켄트 랄슨이라는 사람은 쭉 있는데 뭐라고 제시를 하냐? 새로운 공간에 더 use of infill 이렇게 해봐. 자, 인용보를 또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한다라는 거. 왜? 인필은 있는 그대로는 사실 그냥 안에 채워 넣는 게 인필이야. 근데 뭐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인필이냐면 뻔하지 않아? 안에 꾸겨 넣는다고 이제. 사이즈는 집의 사이즈는 이제 뭐해? 업사이즈는 안 돼. 왜? 프리미엄 붙으니까 얼반 랜드해. 그럼 뭐 해야 돼? 다운사이즈 해야 돼. 다운사이즈 해야 되면 어떻게 화장실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침실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 집에 들여놔야 될 그 어메니티 그런 것 뭐 모든 이제 그럼 가전제품 없앨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꽉꽉 채워 넣는다 이 인필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아주 대규모 스케일로 인필이라는 그 하우징의 유즈가 answer, 해결책이 될 것 같다는 거야. 바로 솔루션이 될 것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인필이라는 거를 뭐라고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냐? 혁신적인 거주의 해결책은요. Make use of robotic world. 이제는 로봇 시스템의 벽을 난 그래도 아직까지 집은 큰 게 좋더라. 작은 거보다. 한 7, 80평대에서 살아보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로봇 시스템의 벽을 이용할 거다. 이 인필이라는 하우징 뉴 컨셉이야. 자, 이것은 배치가 될 거고 얘들아 컨피규어는 배치하다 배열하다죠. 자, 버튼 한 번만 누르면요. At the push of a button to suit the needs of occupants. 자, 그 거주자들의 뭐에 자, 이 필요에 다 숫하면 뭐하다야? 맞추다잖아. 둥이야 쓰세요. 수요를 충족시키다의 미트. 야, 이거야. 자, 우리가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냥 옆 강의실이 조금 비었다. 그럼 로보틱 월간은 버튼 한번 누르고 쭉 열어. 그럼 저쪽에서 저 한 줄만 쭉 해서 저 벽으로 닫아. 그럼 우린 순식간 뭐 40명 수용할 공간이 뭐 50명 수용하게 되고 또 여기서 뭔가 난방비를 아껴. 그럼 오늘처럼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앉을 수 있어. 그러면 딱 이제 갈라. 재밌겠지 않냐? 이런 집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인필이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로보티컬리하게 로봇 시스템으로 벽을 한두 개 정도는 바꿔서요. 시프트 썼죠. 베드룸의 일부는요.
다이닝 룸, 거실의 일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큐펀츠가 친구들을 대접해야 한다면요. 엔터테인은 대접하다고요. 자, 좁은 공간은요. 이제는요. 나뭇잎 버를 수 있어서 나뭇잎이 쭉 써서 버들소. 가정법 표현 나왔다. as 도 나왔다. 자, as도 하고 as if 같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어느 순간 한번 이제 쓰지 않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자, 스몰 스페이스는요, 이제는요, 완전히 그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저블, 맞춤화 시키는 이 커스터마이저블이요. 맞춤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화 할 수 있는 자, 이제는요, 마치요, 사이즈도 2배인 것처럼 그런 펑션,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새로운 개념의, 5단락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홈의 재탄생이에요. 그 재탄생이 인필이라는 거. 자, 이제는 자동화된 집, 로봇 시스템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벽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인필이라는 개념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수요에 맞게요. 바로 커스터마이즈를 쓸래요. 얘들아, 커스터마이즈는 동사예요. 커스터마이즈는요, 바로 고객 맞춤화 하다예요. 자, 커스터마이즈가 고객 맞춤화 하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커스터마이저블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어. 시간상 선생님이 빨리빨리 읽어서 얘는 그냥 8까지 오늘 끝내버릴게. 자,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내가 조금 이따 이제 한 단어를 잡아줄 거야. 그 한 단어 잡아줄 거를 미리 내가 보라색 형광펜으로 해놓을 거야. 자, D번에서 This Innovative Residential 얘 체크를 하고, 자, 잘 보이게 세모 체크를 할 거야. Residential. 그리고 나서는 여기 Resident. 어딨지? 6단락의 두 번째 줄 레지던스. 가볼까? 이 단어 이따 정리할게. 뭐 그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살다, 거주하다, 뭐 거주지, 그 다음에 주민이야. 사람들이 이제는요,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된 상황인데, 저희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자, 뭐 중요해진 사실은 이제 모든 인간의 이제 삶에 필요한 굿 앤 서비스, 이제 재화 서비스들은 전부 다 주거지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얼반 플래닝이, 자, 도시의 계획이 점차 리모델, 자, 다시 설계하고 있어요. 자, 로스앤젤레스와 같이, 자, 아주 얘들아, 루즈의 바니어가 댄스야. 빽빽하고 조밀한이 댄스면 루즈는요, 막 헐겁고 막 퍼져 있고 산재되어 있는 게 루즈야. 자, 그렇게 퍼져 있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는 이제는 뭘로요? 자, 컴팩트 셀. 컴팩트는 작은데 작고 압축된 게 이제 컴팩트야. 그런데 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의 세포를 셀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말했지 지난주에 감옥의 독방을 셀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에서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못하고 나면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셀을 쓸 수가 있어. 독방. 그것도 거기서 혜택이래. 진짜 조그맣대. 한 명 받으시 누울 수 있는 게 셀이야. 그래서 셀이라는 게 독방이라는 거 지난주에도 꼭 기억을 하라고 했잖아. 잘 나온다고. 자,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집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걸 컴팩트 셀이라고 표현을 했어. 자, 그럼 이제 막 저렇게 이제 산재되어 있는 도시를 갖다가 컴팩트 셀 아주 빽빽하고 조밀하고 막 다 압축된 자 그런 도시로 만든다는 거야. 탈바꿈, 메타몰포시스 한다라는 거야. 자, 뭐의 관점에서? In terms of working time.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그 현대의 집들을 갖다가 현대의 주거지를 이치셀이라고 표현하고 각각의 이제 그 작은 집들은요 완전히 집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는 셀프 서피션트가 자급자족하는 이잖아. 자,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긴 하여 자, 시티즌이 필요한 거 자, 20분만 걸으면 스토어도 있고 호스피탈도 있고 커뮤널 워크플레이스 자, 통근할 수 있는 커뮤널이 통근의예요. 그럼 얘들아 얘도 어형 변화해서 커뮤트는요 출퇴근하다예요. 커뮤트. 그럼 이거 관련 용어로 얘들아 재택근무를 뭐라고 하냐면요 텔레커뮤팅이라고 해요. 코비드-19 때문에 재택근무는 완전 다 보급화됐죠. 자, 그 다음 센텐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사무실 건물을 얘기를 해. 얘들아, 이 컨벤셔널 오피스 빌딩은요 많은 사람을, 많은 직원들을, 스태프를 인플로이어를 수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어. 왜? 텔레커뮤팅이 가능한 시대야. 그 다음에 그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동네에서는요 어떤 동네냐면요 그냥 개인 사업하는 퍼스널 비즈니스. 자, 딱 한 명의 직원만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직원이냐? 이게 프리랜서로 일해.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프리랜서에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우세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명의 프리랜서를 수용하는 회사들은 기존의 오피스 빌딩이 필요 있니 없니? 없죠. 그 없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 표현을 썼어요. 동의어부터 쓸게. 얘들아, 동의어는요 바로 have nothing to do with be related to가 아닌 be unrelated to고요. be relevant의 반이요 irrelevant to입니다. 네, 관계가 없다, 관련이 없다. relevance 자체가 적절한 관련성이잖아. 적절치가 않다라고 한 거야. 뭐 이제는 한 명의 프리랜서만 데리고 일하는 회사 이런 게 우세한 세상인데 그런 데서 기존의 오피스 빌딩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리를 썼잖아. not이잖아. 적절하지 않다고. 동의어 똑같이 기억해놔. have irrelevance, have nothing to do with, be unrelated to, be irrelevant to. 자, 6달러 키워드로 정리하면요. 이제는요. 거주지가 집에서뿐만 아니라 집값, 집 근처에서 상품
제품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있다라는 거야.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이제 아까 전에 내가 레지던스, 리자이드, 레지던셜 건조 여기 한 번은 싹 정리하자. 이거 그림 나오니까 너무 이쁘다. 마음에 들었어. 자, 그렇다면 똑같이 초록색으로 해버리겠어. 너무 이쁘다. 이 아래 있으니까. 자, 살다 거주하다의 리자이드. 살다 거주하다의 리자이드. 자, 동의어 갑니다. inhabit. 동사고요. 형용사는요. 거주의 residential. residential. 얘들아, 그래서 어디 지나가다 보면 나 어제도 어디 지나가다가 레지던스 봤는데 무슨 레지던스? 집이요. 명사 레지던스. 거주지, 주거지. 그렇다면 주민을 또 뭐라고 하냐? 얘는 거주지야. 레지던스는 거주지, 주거지를 말하고. 또 한 번 주민은 레지던트로 말하지. 어제 지나가다 유달리 내가 어디 갖다 주지? 레지던스를 엄청 봤어. 큰 빌딩 옆에 있는 그냥 조금 소규모 아파트였거든. 자, 인헤빗은 살다 거주하다죠. 얘는요, 인헤비턴트가 주민 거주자예요. 선생님, 아까 전에 주민 거주자 어큐펀트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꼭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어큐펀트도 이제 거주자. 그러면 occupy 자체가 차지하다, 거주하다잖아. 점유하다고. 이렇게 다 확장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넘어가기 전에 키워드는 아니었는데 아까 컴피결 그 구성하다 있잖아. 로보틱 그 월에 의해 로봇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벽에 의해서 집이 다시 재구성이 될 수가 있잖아. 컴피결 배치하다, 배열하다의 컴피결 동의어 갈게. 얘는요, 구성하다, 설치하다, 뭐 배치하다. 하다 안 썼어? 배열하다. 같은 말이야. 구성, 설치, 배치, 배열. 자, 지금부터 동의어 갈게. arrange 있고요. organize 있고요. design. structure. shape. form. 전부 다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들입니다. 고등 내신의 관건은 패러프레이징 된 걸 얼마나 빨리 캐치하고 많은 양을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답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나 뭐가 서술형을 비중을 늘린대잖아. 이제 내신의 모든 이제 1000에서 이제 990%는 3년간 내신 성적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제 내신에서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시험을 내겠냐. 그래서 단당 고1 서술형 대비가 오늘은 못 들어갈 거야. 내일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앞쪽에는 고1 서술형 거 배치해놓고 뒤쪽 거는 그 서술형의 가장 기본인 거
배열한 다음에 어형 변화하고 어법 조건에 맞춰서 써. 그거 연습 안 하면 아예 뭐 서술형을 못 써. 그래서 그게 완전 관건이야. 오늘 하고 가서 주말 동안에 애써서 해와야 돼.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 내년에 서술형에서 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친구들은 객관식에서 틀렸는데 서술형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서 등급 많이 올라가. 알았지? 유리하게 만들면 돼. 자, 여기 가보자. 이제 7단락에서 뭐냐면 다시 한번 이제 현대의 집들은요 싱글셀 시티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단 하나의 그 진짜 엄청 좁은 그런 도시들 이렇게 인용부에서 썼고요. 자, 이것들은요 기본적으로 클로즈리 아주 빽빽하게 이제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 동의어가 댄슬리잖아. 빽빽하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타이트한 네트워크로 자, 대중교통 시스템을 트랜짓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중교통 시스템 트랜스포테이션 동의어예요. 타이트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의해서 연결이 됐고요. 당연하게도 자, 본능적으로 사실 내추럴리 보면은 사실 자연으로 해석하고 싶지 아니죠. 당연하게도요. 이거는요. 뭐를 요구하냐? 오버롤. 얘들아, 오버롤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정비나 점검이나 개편을 오버홀이라고 해. 그래서 이거 필수 어휘야. 그 다음에 동사면 정비, 점검, 개편하다야. 대중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요 재정비해야 돼요. 자, 사람들은요 이제는요 people will be traveling shorter distances 단거리 자, 여행을 할 거예요. 왜? 그만큼은요 도시의 규모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다운사이즈 되니까요. 야, 집만 작아지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만큼 방금 말했다시피 덴슬리 타이틀리하게 스페이스 되기 때문에 도시는 이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의 규모 자체가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트랜스포테이션도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맞춰서. 자, 그렇다면 이제 단거리 여행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시클 타는 사람 보행자들을 위한 어떤 그 길 자체는 조금 더 이제 적절해지겠죠. 차나 트레인을 위한 길이나 철로보다는요. 물론이요. longer range transportation 물론요. 장거리 교통수단은요. 여전히 필요하긴 할 거예요. would still be needed. 그러나요. 덜 필요하겠죠. 그렇죠? 덜이에요. 현대 도시의 모습에 맞게 당연히 트랜짓도 그에 맞게끔 바뀌겠죠. 자, futurist policy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길 이제 뭐를 예측하냐? 이런 차를 그 차는요. 교통을 공유할 수 있는 차인데요. 그 차는 어떤 차냐면요. Designed to fold in upon themselves when not in use. 사실 사용하지 않을 때 접는 의자는 뭐 내가 한번 그 놀이공원 가서 쓴다고 한번 사봤거든. 근데 접으니까 크기는 줄어들어서 되게 좋겠는데 무겁더라고.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더라고. 자, 접이식 차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접이식 자전거도 있는 마당에 자, 접이식 차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공유된 시스템은요. 자, combined with가 자, 동의 표현 조금 있다가 그 무엇과 결합해서 무엇과 합쳐서 자, 극단적인 어떤 압축하는 거 딱딱 이제 소형으로 compatibility 이 압축하는 것과 함께 이 this shared use 시스템은요. 바로 뭐가 되냐? 극적으로 도시의 땅의 효율성을 늘리게 될 거고요. increase.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렴하고 편하게 좁은 공간에서 레스 스페이스에서 살게 될 거고 그게 바로 핵심이야. 키야. 뭐 하는데? to maximize 최대화하는데 미래 도시의 잠재력을요. 미래 도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 모습이 아니라 미래 학자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densely spaced 그쵸? 집 자체가 다운사이즈니까 미래의 도시의 규모도 다운사이즈가 대신 필요한 건
전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집에 따라서 당연히 차도수 공간을 차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olded 접이식이 가능한 차로도 그게 가능해질 거고. 자, 그러면 combined with 동의어부터 잡을게. combined with는요, 무엇과 함께, 무엇과 결합해서. 수능 보기까지는 딱 이것만 알아두면 돼. 가장 심플한 동의어가 together with, 무엇과 함께, 무엇과 결합해서. alongside. 전부 다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와야 돼, 얘들아. in conjunction with. conjunction은 접속사야. 그렇기 때문에 접속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조금은 쉬운 플러스 with. 자, 라스트, 자, 패러그래프예요. 자, 과거의 도시는요, 얘들아, 유기적으로 디벨롭이 됐는데, 자, 과거의 도시들은, 그래서 어떠냐면, 이 과거의 도시들은, 원래 always ideally tuned to, tune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제, 이디엄에서 했었는데, tune은 누구에게 맞추다야.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한 거, 거주민의 inhabitant 나왔죠? 자, 분명히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 여기서는 이 글에서는 occupant, 그 다음에 inhabitant, resident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했어. inhabitant, occupant, resident. 자, 거주자들의 필요나 어떤 그 desire, 바람에 맞게 맞춰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자, Cities of the Future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그 customize를 다시 한번 적어줘. customize, 고객 맞춤화하다. 고객 맞춤화시키. 자,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테일러 메이드. 얘들아, 테일러는 맞춤화 시키다라는 거예요. 테일러. 그래서 얘들아, 양부 예전에는 양정점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재단사들을 테일러라고 했다? 딱 그 사람이 신체 사이즈에 맞게 옷을 맞춰줬었어. 근데 나도 태어나기 전일이라 나도 모르긴 해. 재단사. 왜 고급 옷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특정 사람의 개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맞춰서 옷 입거든. 재단사나 이제 맞춤화 시키다. 이제는 다 맞춤화 시켜지는 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미래 도시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똑똑한 디자인은요. 바로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증진시키고 인크리즈 시키고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바로 부스트예요. 부스트. 인크리즈 쓰지 말고 부스트를 줘. 자, 굉장히 희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진시키고 확대시키고 성장시킬 거. 자, 클레버 디자인으로 인해서 창의력, 퀄리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본이야, 돈이야. 자, 자본들을 다 증진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의 도시가 가진 포텐셜에 대해서 언급하고 끝냅니다. 자, 오늘은 단단 고1 서술형 대비는 못하니까 그거는 풀어서 다음 주부터 가지고 오고, 숙제는 선생님이 아까 문자 보낸 거 확인했어? 그대로 해오면 돼. 오늘 이제 원래 수업이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윈도우에 못 올려. 알았지? 그렇게 해오고 다음 주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